21세기의 키워드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 역사 데자뷰. 오늘도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콩으로 들어온 사연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닉네임에 가끔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하면서 한 번씩은 만들게 되는 이 닉네임. 지금 생각해보면 조선시대의 호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실명을 쓰게 되면은 약간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실명을 쓰지 않지만 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고 또 거기에 뭔가 자신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담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호 있었어요. 호. 제가 첫 호가 네. 월천 김태훈. 월천. 한 달에 1,000만 원만 벌자. 아마 이거 월천 딱 들으면은 많은 분들이 그 유학자로 유명한 조목 선생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요? 그분이 이제 음문 같은 월천입니다. 그러니까 음은 같은데 뜻은 다르군요. 네네네. 달월에 천천자 네, 쓰는. 네, 천자 쓰실. 네. 그 나중에는 제가 또 바꿨죠. 수출 김태훈이라고 또. 수출. 빼어날 수에 나갈 줄 잘 나가자. 이런 뜻이었는데 둘 다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곧 되시지 않을까요? 네.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역사 공부하다 보면은 이 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은요. 우암과 고산의 의견 대립이 심한데 우계 율곡과 퇴계 때와 다르다. 막 이러면은 율곡퇴계는 알 것 같은데 우계는 누구시며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암은 들어본 것 같은데 고산은 누굴까? 그럼 이제 우암은 이제 송시열, 고산은 윤선도, 우계는 성원, 그다음에 율곡은 이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좀 유명한 분들 말고도 약간 덜 알려진 그렇지만 굉장히 훌륭한 분들의 호로만 등장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다시 자료를 찾아보거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옛날 사대부들은 웬만하면 다 하나씩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 이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시정부 관련된 역사 유적 따라서 답사를 할 때 이제 원 자료들을 보면은 거의 이름을 안 쓰시고 호만 쓰세요. 네. 그래서 뭐 서고, 석주, 성제, 남파, 예관, 우당 이렇게 나오면은 다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동영 선생, 이상용 선생, 맨 끝에 이제 우당 같은 게 이회영 선생을 가리키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왜 이렇게 호를 많이 쓰셨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호를 짓는다. 이름이 있는데 호를 짓는다. 먼저 이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뭔가를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또는 호는 기능적으로 뭔가 또 다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호를 만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름을 그럼 어떻게 지었기 때문에 호를 이렇게 또 만들게 되는 겁니까? 이름 하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그거를 부르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이름과 그 사람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름이라는 한자가 이제 명자잖아요. 근데 명자를 보면 재미있는 게 전역 속자 밑에 입구자입니다. 아, 그러네요. 생긴 게. 이게 왜 그러냐면 낮에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이리 와봐, 뭐 너 저리 가봐 이렇게 했는데 저녁이 되면은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럼 앞에 야 너 불렀던 그 사람을 명확하게 누구라고 불러줘야 돼요. 야 거기 이리 와봐.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는 손 표정을 딱 보면 나를 부르는구나 이거 딱 왔는데 네. 밤 되면은 야 거기 와봐. 그럼 누구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낮에 그 검은 옷 입었던 목폴라 입었던 이리 와봐. 그럼 이제 그게 김태훈, 뭐 하얀 옷 입었던 그런 박광일. 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이제 원래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어떤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르다. 그게 이제 우리말로 이름.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야, 이걸 이제 하네요. 이걸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귀하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내 이름이야라고 귀하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어른이 됐는데 이제 서로 이제 교양 있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는 게 좀 민망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름을 부르는 게 부모, 선생님, 임금만 그 이름을 부를 뿐 그 옆에 있는 분들은 그 이름을 부르는 걸 좀 피하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름 말고 다른 것들을 이제 몇 가지를 만들게 되는데 예를 들어 아명이나 초명, 그래서 뭐 돼지야, 개똥아 이렇게.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애칭처럼 부르는 거죠. 맞습니다. 아명과 초명. 그다음에 이제 귀신들의 어떤 시기를 피하기 위해서 조금은 좀 헐하게 짓는 그런 이름이기도 하죠. 그 홍콩 액션 스타였던 이소룡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집안의 그 아들들이 그 귀에서 귀신한테 속이기 위해서 소룡이라고 그 여자 이름을 줬다. 이런 아호를 그렇게 이제 불렀다 뭐. 뭐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호적에 올리면서 정식 이름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네. 이 이름은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한 사람 외에는 부르지 않으니까 이걸 이제 피한다라는 의미로 휘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휘. 네. 그래서 기휘. 그래서 이 이름자는 피한다. 이렇게 되는데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임금님 이름에 들어간 글자는 모두 피하는. 어찌 제가 감히 그렇습니다. 임금님의 성함에 네. 들어간 그 그 한자를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태조 이성계가 나중에 이 단으로 이름을 개명을 하게 되는데 네. 원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다. 그 정초를 가리키는 말 있잖아요. 네. 그 말을 못 씁니다. 그래서 원조, 아침조자를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 쓰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야, 그 이름이 까다롭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쨌든 귀하게 여긴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친구들끼리 이름을 부르기 민망하니까 또 하나의 이름을 갖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라는 건데요. 자, 네, 이거 이제 두 번째 이름이 됩니다. 두 번째 이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친구끼리, 예를 들어서 유성룡과 그다음에 이순신이 만났을 때 이제 서로 이제 자를 부르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 자가 여해입니다. 그래서, 여해, 여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아마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것도 지어주는 이름이에요. 이게 보통 관례를 받고 나서 붙여주는 이름인데요. 이게 그냥 붙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순신의 순은 순임금을 가리키거든요. 네. 근데 그 여해는 순임금이 한 말입니다. 너희가 잘 화합해서 지내라. 아하. 그다음에 예를 들어 김시습 같은 경우가 그 자가 열경이거든요. 열경. 근데 이 열자가 사실은 이제 하기 시습지면 불영 열호하고 시습하고 열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 자나 이름을 보면은 서로 상대의 어떤 상황들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친한 사람 아니면은 안 부르게 되면서 두 번째 이름도 역시 피하게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너 이름이 뭐야? 그럼 제임스인데 짐이라고 불러. 뭐 이렇게 미국 영화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애칭으로. 네. 엘리자베스인데 리즈라고 부르고 뭐 이렇듯이 이제 이런 게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부르는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덜 친한 사람은 또 부르기가 민망한 거예요. 그죠. 내가 저 짐이 근데 저 제임스인데요? 하면 민망해지니까. 그렇죠. 저 처음 봤는데 왜 그렇게 부르세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제3의 이름, 그다음에 누구나 부를 수 있는 편한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게 그게 바로 호가 되고 영화의 이제 팬네임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자를 부르지 않을 때 또 부르는 게 호?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름, 이제 오늘 얘기할 이제 호가 되는데요. 네. 이 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아명이든 본명이든 자든 그다음에 나중에 죽은 다음에 나라에서 내려주는 시호든 모두 남이 주어지는 이름인데 이 호만은 자기가 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이름과 자의 어떤 숙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나를 뭐라고 칭하지 못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내 건데 남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심지어 남이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가끔 그 이상하게 이름 지으셔서 뭐 개명 신청 날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속상한. 그렇죠.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옛사람들은 이 호가 내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정성스럽게 지어서 뭐 아호, 당호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뭐 특별한 의미를 담으면 아호, 그다음에 집의 이름을 담으면 당호. 예를 들어서 뭐 여유당, 정약용 선생의 어떤 호가 이제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지명을 호로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나무골이다 그럼 율곡. 그다음에 여기는 이무기가 살았다고 하는 이무기 모양의 그 산이다 그러면 교산. 그래서 그 허균이 이제 교산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윤선도 같은 경우 잠시 남양주 고산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고산 윤선도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아주 소박하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지명을 이야기한다. 네. 자, 호를 짓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네. 실제의 이제 호와 함께 그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네, 그 존경하는 인물을 이제 참고로 해서 호를 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단원 김홍도, 완단 김정희가 여기에 해당을 하는데요. 단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그 김홍도를 떠올리지만 그렇죠. 원래 이 호는 명나라 때 화가로 유명했던 이유방의 호입니다. 이유방의 호, 명나라 때의 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존경했던 김홍도가 저 사람의 호를 내가랑 똑같이 쓰겠다라고 해서 단원이라는 거를 가져다가 썼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누굴 좋아하면 왜 그 사람이 입었던 옷도 비슷하게 입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그 장식 미국에서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할머니 이름 그냥 갖다 쓰고 그렇습니다. 뭐 4대 뭐 할아버지 이름 갖다 쓰고 위대한 우리 할아버지셨지 막 이러면서 네네네. 그 이야기군요. 그거랑 이제 비슷한 거죠. 오. 그다음에 이제 완당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젊은 시절에 청에 가서 완원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를 만났는데 그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부터는 그 완당을 담겠다, 완원을 담겠다는 의미로 완당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임당도 대표적인데요. 주나라 이제 문왕의 어머니 태임을 스승으로 스승사자를 넣어서 그래서 사임당이라는 호를 가진, 그러니까 존경하는 인물을 이제 참고해서 호를 지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이제 보통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호를 많이 짓는데요. 매화와 달을 좋아했던 김시슴은 매월당. 매월당. 그다음에 이제 이덕모는 굉장히 특별한데 선귤당에서 선은 매미입니다. 그래서 매미가 이제 깨끗함을 상징하는 곤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매미의 깨끗함, 귤의 향기로움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이덕모는 이제 선귤당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매월당이나 효도 선귤당. 그러니까 호가 두 글자 갖고 아니어도 되네요. 그럼요. 세 글자, 네 글자. 예를 들어서 그 화가로 유명한 이문 같은 경우는 고성유수관 도인. 그 앞에 게 다 호입니다. 길군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호를 이제 두 글자로 부르는 건 좀 편하게 부르지만 자기 뜻을 담으면 6, 7, 8글자가 되더라도 네. 남들이 불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나를 이렇게 불러주게라고 하면 그렇게 불러주겠네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유명해져야 되는 좀 부담은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소박하게 그 겸양의 뜻으로 이제 호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선시대 대학자 정여창이라는 분이 호가 일두입니다. 근데 이 뜻을 해석해 보면 존벌레 한 마리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자기를 낮췄는지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존벌레가 책을 갉아먹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평생 존벌레처럼 책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남들에게 큰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남들의 덕문만 받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겸손했던 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산을 많이 가네, 옛산을 많이 가네 하면서 고산자 김정호. 고산자. 서울의 세 글자군요. 고산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드물게 자기 모습을 가지고 이제 호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등이 얼룩덜룩해서 얘 등은 표범처럼 생겼어라고 해서 강세왕이 나중에 자신의 호를 표암이라고 표암. 짓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호에 들어가는 암, 제, 당, 허는 뜻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뭐 집을 가리키는 뜻이지만 네. 원래 그 앞 글자가 이제 뜻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표자가 뜻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목 선생 같은 경우는 눈썹이 길어서 눈을 덮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수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혜경 같은 경우는 눈썹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미라는 또 하나의 호가 있기도 합니다. 제야 이해가 되는군요. 호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자신이 추구하는 바, 존경하는 사람, 또 자신의 외모를 어떤 실질적으로 이제 담아내는.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호가 배장희라고 있으셔서 배장이 딱 이렇게 명함에 배장이 딱 있었어요. 성함이 배장희 씨가 아닌데 왜 배장입니까? 그러니까 배짱이. 예, 자기는 배짱이처럼 살고 싶다고 이름을 배장희 씨라고. 계속 연주하시면서 예술하시면서 그렇게 지으신 분도 있어요. 현대에도 그 호의 어떤 그 의미가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아까 여러 개의 호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누군가를 존경했는데 그 사람이 별로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왜 그 베토벤이 그 보나파르인가요? 나폴레옹에게 교향곡을 만들었다가 이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영웅으로 바꿨다라고 하듯이. 네. 그래서 이제 호라는 게 여러 개 생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 개 생기고 또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때 감흥에 따라서 만들다 보니까 호를 무려 500개나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추사 김정희입니다. 호가 500개예요? 네, 그래서 추사에 관련된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어디서 어떤 호를 썼는지를 알고 있어야 사실은 또 그걸 가지고 시대를 추측하거나 아니면 어떤 활동을 했을 때인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또는 한편으로 이제 호가 너무 많이 쓰이니까 본명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름이 이제 소동파나 중국에서는 이태백 역에 해당을 합니다. 네. 소동파는 원래 이름이 소식이거든요. 소식. 동파 소식, 그다음에 이태백은 이백이었습니다. 200.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김소월, 김영랑, 박목월. 뭐 유명한 문사들이죠, 다. 예, 근데 원래 이름은 아마 거의 아시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 김정식, 김윤식, 박영종. 그러네요. 저도 이분들 그런 말이 왔는데 성함은 낯서네요. 워낙 많은 뭐 호를 가지고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네.
자, 마지막으로 좀 독특한 호 몇 개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한글로 이제 호를 이제 짓는 분들이 꽤 근대에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시조 시인이었던 가람 이병기 선생.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한글하면 떠오르는 주시경 선생의 호가 한흰샘. 한흰샘. 그다음에 제자였으면서 역시 한글 학자였던 최연배 선생이 외솔입니다. 외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독특한 분으로 술만 드시면 옆으로 걸으셨다는 소설가 염상섭 선생이 있는데요. 이분의 호가 횡보입니다. 재밌네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 형무소에 갇혔는데 수임 번호가 264니까 아, 이거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월록 선생은 이제 64. 그래서 이 호를 이름처럼 이제 쓰시게 됐고요. 네. 사실 이제 정치인들을 예전에 이제 호로 많이 불렀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도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뭐 해공 신익희라든지 유석 조병옥 후광 김대중 거산 김영삼 이런 어떤 이름들이 있었는데 DJ 그다음에 YS 이런 걸로 부르는 것보다는 호로 부르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지금 이제 뭐 심심하시면 또 나를 드러내고 싶으시면 예쁜 호 하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각자의 어떤 인생관을 정리하면서 본인의 호 하나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역사 데자뷰, 오늘은 조선시대판 닉네임 호에 대해서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